아직도 같은 박스만 반복해서 그리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도 연습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박스를 자유롭게 돌리는 실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박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 없이 상상만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박스 회전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디고 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영상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바로 따라 그리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하실 거예요. 따라 그리실 수는 있어도 이해는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은 저 단계까지 데려가겠습니다. 박스를 회전시키기 전에 먼저 선의 회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색연필이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수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각도를 올려주다가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는 식이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직선의 기울기를 조금씩 세워가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그려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려진 직선들의 양 끝에서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이때 양쪽 선과 위아래 선들은 서로 평행하게 유지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직 투시를 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태가 잡히기도 전에 투시부터 적용하려고 하시는데요. 아직 형태력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시는 설익은 밥에 조미료만 뿌려먹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시를 더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의 오른쪽 윗 모서리에서 선을 하나 더 뻗어보겠습니다. 종이를 한번 접어놓은 것 같은 형태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선의 각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줍니다. 이때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행입니다. 선이 기울어지거나 벌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려주세요. 박스를 잘 못 그리고 잘 그리고의 차이는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평행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의 끝을 수직으로 연결해주면 편지지를 접어놓은 것 같은 형태가 완성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부분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모서리에서 선을 뻗는다는 점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모두 같은 방법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이게 실제로는 평행을 맞춰서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를 이용하셔서 평행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그려주세요. 만약 잘 안 되고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사실에 기뻐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눈이 평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고쳐보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실력은 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반복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니은자 형태로 한 번에 접어진 종이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단계는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이 충분히 익숙해진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니은자 형태를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형태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비율로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형태가 그려졌다면 각 모서리에서 수직선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방법과 똑같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직선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순서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형태력도 그만큼 탄탄해질 겁니다. 이제 이 모서리를 움직여서 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선을 위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때 왼쪽 모서리는 고정된 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고정축을 기준으로 해서 니은자가 그대로 회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선을 위로 올려주고 위에서는 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전된 형태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제 회전된 이 빨간색 니은자를 여기에 그대로 옮겨주면 니은자 회전이 완성됩니다.
이제 입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모서리에서 아래로 수직선을 쭉 뽑아줍니다. 여기서도 투시는 주지 마세요. 무조건 평행입니다. 선이 기울어지거나 벌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평행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끝으로 여기 검정선과 같이 평행으로 선을 하나 더 그려주면 이렇게 입체가 완성됩니다. 자, 같은 방법입니다. 양쪽 모서리에서 수직선을 뽑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서리를 연결해주면 입체가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 회전된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어떤 박스도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은자를 이용해서 박스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전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니은자를 한 번에 많이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회전시켜 주세요. 만약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조금 전 데모를 보면서 충분히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박스 회전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니은자를 그려주고 수직선을 뽑고 가운데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 대칭선을 평행하게 연결해주면 어느새 입체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원리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해보시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형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스 회전 연습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점에 따른 박스의 변화를 다뤄볼까 고민 중입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시점이라고 남겨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습 템플릿은 더보기 설명란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부러 연하게 만들어 두었으니 부담 없이 따라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